안녕하세요. 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무역실무가 4과목, 2차 4과목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나요? 그래요? 오늘이 진짜 개강인 거구나. 네, 우선은, 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혜진 관세사라고 하고요. 혹시 설명회 오셨었어요? 오셨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마 제가 이제 소개해서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는 이제 2013년도 관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업에 종사한 지 10년 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법인에도 있어 봤고 하다가 이제 여차저차 하다가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관세 법인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수험생들 중에서 특히 관세사 시험에서 여자 수험생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더라도. 그래서 먼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희망차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는 일하면서 막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다 했는데 뭐 이직이나 그런 거 그리고 막 애 낳고 복직 이런 거에 있어서 거의 빈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겪어온 바로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커리어 쌓는 거 당연히 괜찮고, 그리고 여자가 하기도 되게 괜찮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이제 저처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 이론 무역실무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하면은요, 이제 설명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이론에 대한 거, 실무에 대한 이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미리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신 분들, 좀 계획적인 분들은 미리 알아보셨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단 부탁되고 이제 무역실무부터 그냥 해보자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2차 4과목 같은 경우에는 4과목 중에서 시작을 딱 하면은 가장 처음에 쉽게 느끼는 과목이 사실 무역실무예요. 아마 좀 이렇게 앞에 조금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무역학과 전공 안 한 분들도 그냥 사실 읽으면 이해되는 내용이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무역실무가 굉장히 쉽게 느껴졌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과목에 대한 자신감은 올라가는데 실무에 대한 것들은 점점 이제 막연해지면서 막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양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역 실무라고 하는 범주를 먼저 이제 머릿속에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는 크게 사실 이 3단계만 우리가 정복하면 되기는 하거든요. 무역 계약이 성립을 하고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계약의 내용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이행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종료가 되는, 그래서 뭐 아름답게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뭐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3가지의 흐름을 보면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떠나서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것들, 계약이 이제 어떻게 성립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관련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무역 거래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행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물품에 대한 인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도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운송도 해줘야 되고요, 돈도 지불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제라는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행이라는 것들도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운송에 대한 거 알면 되고 결제에 대한 거 알면 되고 보험에 대한 거 알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름답게 끝나는 걸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아름답지 못한 경우, 그래서 뭐 무역에 대한 어떤 클레임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뭐 소송을 한다거나 중재를 한다거나 등등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이론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파트별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 요 정도만 돼도 진짜 할 만한 과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론이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법체계와 상관습이 다른,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다 보니까 언어도 달라요. 상관습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이러한 그 규칙을 정해놓은 것들이 국내 법이라고 한다면 국제 간의 협약도 있고요. 국제 규칙도 있어요.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무질서, 혼돈의 시대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약속을 해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그거를 크게 그냥 법규라고 칭할게요. 그래서 이 법규라고 하는 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법규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운송만 놓고 보더라도요. 정말 이제 나중에 그 법규 시간에 가면은 뭐 별의별 규칙들이 다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는 규칙들이 많이 나오는데 운송과 관련된 규칙, 그래서 뭐 헤이그 비스비 등등등 관련된 규칙이라고 한다면 규칙에 나와 있는 운송인의 어떤 책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외워야 되겠죠. 규칙의 내용을. 그런 다음에 또 결제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신용장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UCP 600이라고 하는 것들 이외에도 단순히 신용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심이라든지 신용장이라든지 등등 많은 결제 방식들을 다 배우면서 그 규칙과 관련된 법규들, 뭐 UIC라든지 등등등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보험도 있어요. ICC라고 하는 거, MIA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키워드들이 너무 낯설어서 뭐지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전체적인 범위를 훑으면 머릿속에 다 개념이 잡힐 거라서 그냥 일단은 지금 흐름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또 종료 파트에서 중재도 마찬가지예요. 중재도 결국에는 각종 유효 협약이라든지 또 중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시험 범위는 관세사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이 보고 있는 범주는 단순히 여기서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법규에서도 낸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관세사 시험의 그간의 기출 문제들을 좀 쭉 보면은요, 트렌드가 뭐냐면 이 수많은 규칙들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시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그만큼 국제 무역 매매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3대 법규. 3대 법규는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이제 인커텀즈라고 하는 정형거래 규칙이라고 하는 인커텀즈와,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결제 파트에서 나온다는 이 UCP 600이 그렇게 중요한 친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거창하지만 이제 약어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주 말하는 게 인커텀즈, UCP 600, CISG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시험에 나오는 기출의 빈도,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이거 안에서 거의 다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국제법규는 이거 세 개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기출 문제를 또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출제위원들이 여기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지만은요, 여기 하나 어디 하나 안 나온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세사 시험 중에서도 2차 시험에서 무역 실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거 세 개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다면, 그리고 이제 1차, 2차 좀 동시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랑 2차의 내용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뭐 관세법은 명확하게 겹치잖아요. 근데 1차 시험에 있는 그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도 국제 법규를 다루거든요. 그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영문 문장을 가지고 공부하시겠지만 영문 자체를 그냥 암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이해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만 있어도 2차 시험 공부할 때 혹은 같이 공부할 때 다른 부분보다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2차 공부할 때 훨씬 효과적이다. 물론 접근 방식은 달라요. 1차는 암기를 해서 객관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근데 2차는 이 내용들을 정말 그냥 달달달달 이쪽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외워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무역실무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은 대외무역법,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못하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은요, 우리나라의 강행법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강행법이기 때문에 법을 그냥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법령이 나오는데, 사실 보면 되게 내용이 짧아요. 굉장히 내용이 짧고 교재도 굉장히 얇아서 저도 처음에 준비할 때 이랬거든요. 이 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두꺼운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들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얘를 자꾸 미뤄요. 왜냐면 무역실무 이외에도 다른 과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미루는 거죠. 나중에 내가 이걸 정복하고 나는 이제 이거를 볼 거야 라는 걸로 가다가 보면 이미 막 모의고사 몇 회차 지나갔고 내가 답안을 쓰지 못한다는 거에 충격을 받으면서 막상 공부는 해야겠는데 또 이거에 대한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꼭 마음을 먹기를
실무는 이론, 법규, 대외목표 외국어거래법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큰 구분을 딱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론 시간, 기본 이론 너무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법규 등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 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여기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수업 들으면서 전체적인 내용들 이해하고 암기는 하시긴 하시되, 뒤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그 말은 나중에 이거를 수업 들을 때 가가지고 얘를 그때 가서 암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미리 얘를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법규 강의, 대외무역과 외환거래법은 이제 나중에 가서 강의가 있을 테니까 가을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거에 대한 개념을 내가 최소한 잡아놓고 그리고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